한 주간의 금융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금융의 딜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차 소상공인 대출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1차의 대출을 받은 경우 3천만 원 이내로 받았다면 2차 대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차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1천만 원을 받았다면 2차 대출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시중은행 2차 보전 대출을 2,500만 원 받았다면 2차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는 5년이고 보증료는 0.9%는 별도입니다. 만약 1차 대출에서 4천만 원을 받은 뒤 1,500만 원을 상환해서 현재 잔액이 2,500만 원이라면 2차 대출 신청은 불가합니다. 1차 대출 신청 시 3천만 원 이내였다면 2차 대출이 가능하지만 3천만 원 이상 대출하고 현재 대출 남은 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출 금리의 경우는 1차 대출은 1.5%였지만 그보다는 더 높은 연 2에서 4%대의 금리로 적용됩니다. 기존 거래은행이 아니어도 전국 12개의 시중은행에서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전기, 가스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전기요금 9월분에서 10월에서 12월분까지 납부 유예, 도시가스는 9월에서 12월 요금의 경우 내년 6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4차 추경안이 합의되면서 통신비 및 학습비 지원에 대한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통신비는 16살에서 34살, 65세 이상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을 늘리고 독감 무료 백신 접종 대상자를 105만 명 늘린다고 합니다. 13세에서 15세의 중학생의 경우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 제외였던 유흥주점, 콜라텍에도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 미래의 이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3년간 45%가 올랐다는 하나금융연구소의 분석이 발표됐습니다. 정부에서 14% 상승했다는 의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수치인데요.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특공을 기다리고 있는 2030들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연끌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1년 이상 64주 연속으로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 전세 물건이 없는 아파트 단지도 있어 전세 매물 가뭄,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가을 이사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전세 대출로도 부족한 자금이나 주택 구입 시 대출 이외에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신용대출 자금이 주택 관련 자금으로 사용되면 신용대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제로 9월 이후 열흘 만에 신용대출 금액이 1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신용대출이 급증한 주요한 요인으로 부동산 패닉 바잉, 빅2 등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형 증권사들의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대출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신용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리면서 신용대출을 받기 힘들어진다는 심리로 인해 이틀 동안 5대 은행의 대출이 약 7,200억이나 늘었다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규제를 하게 된다면 신용대출 중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는 연소득의 약 1.5배에서 2배 한도로 진행이 되는데 향후 한도를 1배로 줄이고 우대금리 축소 등 피색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은행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가상금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시중은행 예금이 감소하면서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를 발행하면서 비용이 증가했는데요. 시중 5대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3월 말 기준으로 약 652조 원, 8월 말 기준으로 약 628조 원으로 23조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예금이 감소한 만큼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90조 대비 올해는 118조로 3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 금융채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최근 주택담보대출은 0.36% 소폭 상승했는데요. 2억 원 대출 금리가 2.9%에서 3.3%로 상승하면 월 48만 원이던 이자가 55만 원으로 7만 원 더 부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대출이 증가하면서 규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은행들은 정작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기업들의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줄까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현재 보유한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재산, 신용 등급 상승과 같이 금융사에서 제시한 자격이 충족되면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 대응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한 미스터리 모니터링 결과 국내 16개 은행 중 15곳이 저조, 한 곳은 미흡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는 금리 인하 요구권 적용 실적이 아닌 직원들이 인지하고 대응 매뉴얼대로 한 것인지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2019년 6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었고요. 11월부터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인하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시중은행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이유는 개선된 요인이 기존과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비중이 큰 것이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이자에 큰 영향을 주지만 주택 관련 대출은 상품마다 정해진 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구권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중은행과 달리 카카오뱅크의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으로 8만 명이 넘는 고객이 약 30억 원의 이자를 낮췄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카뱅이 신용정보회사 자료를 활용해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알림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는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재산, 신용등급 상승을 확인해 보시고 금융사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꼭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차 소상공인 대출, 핸드폰 요금 지원에 관한 내용부터 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 금리 인하 요구권 성공하는 방법까지 한 주 동안 핫한 금융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위클리 금융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